오늘은 실제 보험을 준비할 때, 특히 이제 변액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킹, 머니퀸 두 분 오늘 우리 동키분들이 방송으로만 들어도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오케이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은 들으시면 일단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알찬 내용들을 준비했는데요. 네. 특히 이 안정적인 성향, 그동안 음. 이런 그 안정적인 성향, 그러니까 낮은 금리에도 확정된 이율에만 어떤 의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펜이랑 종이 들고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변액보험을 이야기할 때 정말 거의 대부분 세 가지를 주로 좀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로는 원금 손실 있는 거 아니냐? 네, 제일 많죠, 정말.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에 대한 자신이 없다,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거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거 나 신경 쓸 겨를 없는데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이런 흐름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세 개 다 다른 내용 같은데 공통점이 있어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이제 성향이에요. 성향. 네네. 네네. 보통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등 소비를 할 때 이 성향에 따라 구매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장을 보러 가요. 뭐 과일을 산다고 할 때 딱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딱 저희 계획된 PD요. 대로만. 네. PD님이군요. 네. 우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간 김에 음. 좀 쟁여오자 해서 박스 단위로 저요. 있고요. 저도요. 네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앞으로는 그냥 귀찮으니까 정기적으로 그냥 저희 작가. 네. 이렇게 어. 매달 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 구매하시는 분, 요즘에 구독이라고 하죠.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이렇게 활용할 때도 이런 성향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리 본인의 성향을 본인이 잘 안다고 하더라도 이 성향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고 그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어떤 이런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원금이 손실되거나 뭐 또는 투자가 어렵다 또는 관리할 능력이 없다 이러한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소비를 할 때에도 각자의 성향이 나타나듯이 투자에도 저마다의 성향이 있다라는 건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앞서서 소비 활동에도 성향에 따라서 뭐 구매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르듯이 돈을 모으고 또 불리는 과정에서도 성향에 따라 목표하는 바로 또 다르고요. 그 중간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뭐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생겼을 때도 성향에 따라서 그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성 상품을 가입할 때는 적합성 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설문이에요. 그래서 즉 내 투자 성향이 가입하게 될 변액보험에 적절한지 그런 여부를 따지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전에 투자 성향 5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공격형, 적극 투자형, 위험 중립형, 그리고 안정 추구형, 그리고 또 안정형 이렇게 5가지인데요. 네, 매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는 성향부터 적극적인 투자 성향, 그리고 또 금리가 높건 낮건 확실한 이율에 좀 단순하게 맡기자 이런 성향까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먼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좀 만족감을 이제 가지실 수 있고요. 또 들여보다 보기도 하고 펀드 구성을 또 바꾸더라도 이해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가 좀 더 용이하겠죠. 투자 성향에 당신의 이상형은 없군요. 그렇죠. 완전 미남형도 없네요. 그렇죠. 저희 오늘 복이었습니다. 네. 네. 문제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답을 알겠죠? 네. 자, 결국 자신의 성향을 알면 수익을 관리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나중에 이제 이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나중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서 최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 성향 중에 제가 만약에 적극 투자형에 속한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요. 뭐 고수익도 낼 수 있겠지만 중간 과정에 어떤 적절한 위험에도 감당할 수 있는 성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감당하겠다 이런 성향인데 만약 저한테 어떤 만난 분이 이제 뭐 매우 안정적인 확정금리형의 상품 또는
투자 상품 중에 채권형이라고 하는 이런 안정적인 거에 좀 몰입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매우 높은 비중을 고정적으로 설정해야만 하는 이런 투자성 상품을 추천해줬다고 해요. 그러면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는 적을 수 있죠, 저는. 그죠? 그런데 내가 예측하거나 계획한 대로 수익이 나오지 않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죠. 불만 크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제가 안전 추구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안정 추구형. 그러니까 즉 안정성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이런 안전자산에만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는 쉽습니다. 손실이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저에게 주식형 펀드들을 시기적절하게 막 대응을 해야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수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공격적인 상품을 추천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물론 수익이 잘 나면 너무 좋지만 이렇게 막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원금이 손실이 생겨요.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밥도 못 먹습니다. 그렇죠. 잠도 못 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 이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추천받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도 내 성향과는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게 되고 손실은 더 커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를 너무 흥분했나요, 제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처음부터 안정이 아닌 뭔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형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된 상품을 추천을 받았다면 나중에 나 불안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대응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투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곤란해지고 또 안정형이 아닌 나는 투자형인데 내 상품이 안정형으로 추천이 되어 있다 보면 나중에 나 이거 답답해요. 어떻게 좀 투자 좀 해줘요. 라고 하더라도 내 상품 자체가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성향에 맞는 상품을 잘 준비해 두었다면 관리도 내가 직접 하고 싶고 또 그렇죠. 관심도 많아지고요.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내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결 방향도 내 성향에 맞게 할 수 있어서 문제 극복 기회도 충분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 뭐 이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맞아요. 잘 풀어주셨어요. 음. 실제로 고객분들이 정말 그 성향에 따라서 본인이 실망하거나 좀 기다리거나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오히려 수익을 더 보실 그렇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성향 분석이 정말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투자라는 게 미래 전망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말 그대로 투자니까. 그래서 만약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 상황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성향을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 또 그에 알맞은 상품을 준비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확정 금리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성 상품을 준비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향 분석 정확하게 받으시고 내 성향이 어떤지 반드시 이제 담당자분과 함께 알려달라고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향 분석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심리 테스트나 MBTI 뭐 이런 것처럼 문항 검사를 하는 네, 건지 네. 아니면 네, 맞아요. 스스로 자아 성찰을 통해 나는 이런 상황이다. 나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는 그렇게 스스로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적합한 거를 찾아줘야 한다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서 이 설문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이제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 돼요. 문항 검사 맞아요. 거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향후에 뒤에 가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설문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는 게 더 좋고요. 뭐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다 보면 이제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나에게 맞는 상품군을 찾아봐야 합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투자 성향을 넓은 범위에서 3가지로 좀 구분해 볼게요. 공격형, 중립형, 안정형 이렇게 3가지로만 좀 크게 구분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가능하면. 먼저 안정형은 보험사별 이율만 따져서 그러니까 이율만 좀 비교해 보는 겁니다. 가입할 때. 그래서 0.1%라도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이 있다면 그걸 가입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안정형은 사실 뭐 그렇죠.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립형과 공격형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회사에 상품을 추천받은 게 있다면 또는 이미 가입해 두신 게 있다면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시실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공시실에서 보험상품 공시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변액보험 공시가 있습니다. 천천히 말할까요?
공시지를 먼저 가서 보험 상품 공시를 들어가서 변액보험 공시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해당 그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을 구성하는 펀드들이 나오는데 그 펀드들의 누적 수익률, 평균 수익률들을 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이나 누적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입할 상품의 수익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예, 지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이 높을수록 회사의 펀드 운영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점검 사항이니까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게 회사별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네. 귀찮으실 수 있죠, 이거. 그리고 나는 이 회사 저 회사 비교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보험 협회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회사별로 10년, 5년, 직전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누적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과 함께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생명보험 협회에도 네, 똑같이 지금 적고 공시실, 계세요, 우리. 공시실로 네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공시실 있습니다. 수익 공시실이 있어요. 수익률 공시실. 네. 수익률 공시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할 때는 먼저 나의 투자 성향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상품을 찾는 건 물론이고 내가 수익이나 손실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익에 대한 관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보험사의 공시실 찾아가서 변액보험 공시를 보면 된다. 혹은 생명보험협회의 수익률 공시실 찾아가도 볼 수가 있다. 이게 나한테 잘 맞는다고 선택하려는 그 보험 상품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실제 수익이나 손실 등이 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나한테 정말 잘 맞는 건가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맞죠? 네. 항상 너무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음. 너무 좋습니다. 일타 강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까는 분명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쭈지님을 보면서 맞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정리를 잘하실까. 그랬어요. 네, 그런데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적합성 진단을 항상 변액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하게 되는데 이게 또 결과가 보수적 성향으로 안정형이나 안정추구형으로 나올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 선택이 안 됩니다. 아예. MMF나 채권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낮아 있을 때는 주식형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묶여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분이랑 조율을 하셔서 조금 투자니까 과감한 선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의논을 해보시고 그리고 중간에 변경하고 싶으면요 다시 적합성 진단을 다시 받으실 수 있어요. 가입하셨어도 중간에 바꾸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진단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성격 있는 이 투자 성격의 상품들을 준비할 때 선항되어야 될 두 가지 점검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래서 성향 분석과 수익률 확인 정말 중요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미 가입한 분들도 이제 현재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이 나에게 맞는 건지 점검 위해서 성향 분석도 꼭 해보시고요. 보험 회사 공시실 들어가셔서 반드시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고객분들이 변액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일단 그 적합성 진단이라고 하는 성향 분석은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일단 그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감당이 가능한 류의 상품군을 찾는 거는 이제 설계하시는 분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행이네요. 제가 안 해드려가지고 제가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반은 네. 그렇게 한대 그죠? 어쨌든. 기억이 그리고- 안 나요. 당황스러웠어. 너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안 한 네. 것 같아. 필수라 그러는데 나 왜 안 했지?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담당자분 그렇게. 듣고 계세요?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네. 상품 공시를 통해서 어떤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 또한 뭐 필수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안전한 돌다리를 이렇게 두드려보는 절차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눈매가 조금 레이저가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안 네. 한 건가요? 네. 어쨌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안에 각각의 성향이 좀 담겨 있고요. 그 성향에 맞는 상품군들을 좀 빠르게 좀 찾아볼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기대했던 내용들을 좀 실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메신저를 활용해 가지고 좀 자주 소통도 하는 이런 어떤 창으로 좀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뭐 이런 게 직접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시기적절한 대응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변액 상품은 직접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잦은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 어떤 담당자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매우 그렇죠. 예. 일단은 담당자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보장성 보험이든 저축성 보험이든 반드시 여러분도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4부에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까지 성향 분석을 시작으로 공시실에서 이제 상품의 누적 수익률과 평균 수익률 이런 기록들을 찾아보셨잖아요. 또 이 지표들을 가지고 회사별로 비교를 해서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펀드를 구성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향별 또는 경제 상황별 어떤 펀드를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퀴즈. 네. 우선 쭈디님 그동안 저희가 채권형과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기억나시죠? 그게 퀴즈예요? 네. 기억납니다. 끝. 뭐가 기억나세요? 아니, 뭐가 기억나세요? 채권형은 안정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기대 수익이 많이 나올 때는 뭐 2, 3%? 네. 그리고 손실도 뭐 많이 나봐야 마이너스 1, 2%? 네네.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나 뭐 경제 지표 하락 시기에는 채권형 비중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고, 주식형은 공격적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많이 나올 때는 10% 이상도 나온다. 네. 그런 얘기해 주셨고, 손실도 많이 나올 때는 그 정도 나온다. 어. 그래서 경제 네네네. 위기가 회복되는 시점, 네. 지표가 호전되는 시점, 요럴 때 비중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역시 퍼펙트. 돈키호 뭐 하신 말씀? 퍼펙트. 퍼펙트. 네네. 역시 돈키호테 자산 지킴이 쭈디 아주 정확합니다. 적어놨죠 지금. 돈키호테 맞아요. 자산 지킴이. 뭐 적어놨네요. 읽는 것 같았어. 멘트가 필요하니까. 네. 어쨌든 우리 돈키분들도 채권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의 차이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적절한 상품까지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상품을 찾고 나면 이제 바로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펀드 항목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한 후에 선택을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펀드 항목들의 비중을 결정해야 되는데 따라서 나의 이런 성향에 맞게 채권형과 주식형 펀드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또 어떤 펀드 항목들로 그 비율을 채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펀드 항목과 비율을 결정할 때 공시실이 필요한 거군요. 맞아요. 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시실에서 각 상품별 선택 가능한 펀드들과 그 각 펀드들의 수익률을 확인하자고 했던 겁니다. 네,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때도 그렇겠지만 한 우량주에 올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근데 아무리 뭐 저 같아도 근데 아무리 확실한 정보를 준다고 해도 저는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올인하기보다는 차순위 하나를 좀 더 설정해가지고 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변액 상품의 주식형 펀드들도 확실하게 믿을 만한 이슈나 기준이 없다면 주식형 펀드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분산으로 좀 해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을 좀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처음 가입한 분이건 또 이미 가입하셨던 분이건 성향에 따라서 펀드 구성을 좀 추천드려 보면 안정형을 추구하신 분들이나 또는 국가 경제 상황이 좀 대외적으로 좋지 못하거나 또 경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상황이다.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채권형 비율을 좀 높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런 것을 권장드리고 또 대신 채권형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또 안전함은 높아지지만 기대 수익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사업비 절감의 전략으로 추가 납입, 항상 말씀드리는 추가 납입을 전략적으로 또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추가 납입분이 사업비 안 든다고 했죠. 그런데 가끔 드는 회사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1.5%, 1% 이렇게 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교적 거의 안 들기 때문에 네, 뭐 수익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중립형 분들은 국가의 경제 지표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제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지표가 우상향을 띠게 될지 또 우하향을 띠게 될지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채권형의 비중을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유지하면서 나머지를 주식형 펀드로 채워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분위기를 동태를 살펴야겠죠. 네, 그래서 천천히 변경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구성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네,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고 전문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각자가 채권형과 주식형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 이 나름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이런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관리받는 게 사실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역시나 담당자와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은 펀드 구성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이나 또는 경제 상황이 이런 코로나 지금처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가 상승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형의 비중은 최대 20%는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식형 펀드들을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 앞서 공시실에서 주식형 펀드들이 언제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쭉 왔을 때 누적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살펴보자고 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주식형 펀드들 가운데 뭘 선택할지를 정하고 비율을 정해서 분산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잡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회사별로 이제 AI가 직접 펀드 구성을 추천해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편의성을 제공받고 유지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성향 분석 후에 회사별 상품도 골랐고요. 공시실에서 얻은 데이터로 펀드 구성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뭐예요? 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뭐 상품도 골랐고 펀드도 골랐으니까 이제 운영을 잘 해야겠죠. 네, 해당 펀드들이 수익률 잘 내주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그런 순서가 될 텐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이 좋아요. 뉴스에서도 뭐 지표가 호전되고 내수도 살아나고 전망도 좋고 뭐 금리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내 수익률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뭐 채권형 펀드나 주식형 펀드들 안에서 구성을 다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럴 때 뭘 고려해서 선택하면 좋을지 대부분 모르시고 막막하시죠. 모르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꿀팁을 좀 이제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비싼 꿀팁이에요. 그래요? 네, 받아 적으세요. 아주 자꾸 비싼 적으래. 겁니다. 네. 몇 번째야 지금? 다시 알려주지 않아요. 반드시 받아 적으세요. 아, 네. 이번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적은 걸 좀 복사해서 나눠줘요. 저희 만나면 돼요. 네, 알았어요. 저희 만나면 다 알려드릴게요. 네. 네, 어쨌든 이 주식형 펀드도 공격적이라고는 하지만 국내에 속해 있는 게 있고 전 세계 글로벌적인 게 있고 선진국형도 있고 뭐 미국에 구속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중국 뭐 이렇게 신흥국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국가의 글로벌 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90%를 차지하는 건 선진국 주가 지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있잖아요. 뭐 신흥국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9대 1이라고 비율을 좀 책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쭈디님은 선진국에 투자하시겠어요? 신흥국에 투자하시겠어요? 저라면 선진국에 하겠죠. 당연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비율이 나 잠깐 고민했단 말이야. 바보 될 그래요? 뻔했네.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9대 근데 이제 1이니까. 흥분하셔서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제 물론 신흥국에 상황에 투자하는 따라서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보편적으로 안정형을 그렇죠. 권하시는 이제 우리 그렇죠. 고객분들께는 네. 좀 가능성으로 보자는 거죠, 제 네. 말은. 네, 그러면 어쨌든 다 9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선진국 글로벌 주가 지수 가운데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의 주가 지수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나라의 주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미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대응을 좀 한다고 하면 주식형 펀드를 선택할 때 1순위는 선진국의 경제 지표를 추정하는 주식형 펀드를 선택할 수 있겠고요. 네. 특별히 미국의 경제 지표를 추정하는 주식형 펀드가 있다면 2순위로 둘 수도 있겠죠. 맞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주식형 펀드를 선택할 때 선진국의 어떤 경제 지표를 추정하는 주식형 펀드와 선진국 중에서도 절반 이상의 주가 지수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추정하는 이런 주식형 펀드를 구성해 둔다면 어떤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세한 모든 펀드 항목들의 지수를 그때 다 평가하고 판단해서 대응하기엔 우리가 한계가 어려우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선진국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미국이니까 미국형 주식형 펀드를 적극 활용해라. 그렇죠. 그렇다면 기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변액 상품의 펀드 관리가 조금은 쉬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좀 전에 공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투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공식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경제가 어려우면 주식 시장이 내려가고 내려가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요? 달러가 올라가잖아요. 달러 관련된 펀드 투입하면 오릅니다. 네,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만으로도 펀드를 변경하셔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을 기록하면서 미래자산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갖고 운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보험계의 애물단지라고 불리는 변액보험 문제점과 솔루션 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질문 주신 분 계셔서요. 궁금증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3371님, 요즘 같은 때는 어떤 펀드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좀 전에 우리 이재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흔들릴 때잖아요. 우상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미국 쪽도 좋고요. 미국 쪽 비율을 좀 높이시고 그 외 좀 다른 데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 유럽 쪽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형은 언제나 네. 안정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평균적으로. 맞습니다. 유럽은 왜요? 유럽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호재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또 프랑스에서 우리 올림픽도 열릴 거고 지금 코로나 정리되고 나서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선진국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증 해결했습니다. 오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변액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성향 분석 반드시 해보자. 둘째, 시기별 대응 전략을 잘 배워서 활용해 보자. 네. 자,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